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희 전환사채 공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를 잠깐 보면 전환 가액 조정이 좀 되었죠. 보시면은 가액 조정이 지금 얼마요? 79,670원으로 가액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 가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전환 청구권 처음에 발행을 할때 최초 가액이요. 최초 가액, 그죠? 79,670원. 그리고 이번에 조정된 가격이 79,670원. 원래의 전환가액으로 조정이 된 거다. 600억을 빌려줬던 사람들의 전환가액이 원래 79,000원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전환가액 조정이 원래대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3월 8일부터 전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언제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떴는데 사채꾼들이, 그죠? 사채업자라고 할게요, 그냥. 어쨌건 12 물량이니까. 자, 우리가 이 사채 물량들이 결과적으로 월요일 오늘부터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어제 월요일에 이제 전환 청구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전환 청구 공시는 되었지만 이미 청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상장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장이 나왔을 때 주당 72,108원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8일부터 전환 청구 기간이잖아요. 그죠? 토요일부터. 그럼 우리 월요일 어제 아침에 만약에 전환 청구 행사를 했으면 이 공시는 뭐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아니, 그러면 전환 청구 공시를 하면은 공시가 떴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가 안 떴으니까 전환 청구 행사 안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주입니까, 여러분들? 몇 주요? 83만 주죠. 83만 주. 제가 83만 주는 뭐라 그랬어요? 공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시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1억 3천만 주잖아요. 1억 3천만 주. 그러면은 이거의 1%는 얼마죠, 여러분들? 이거 1%는 1,300, 자, 1,030만, 죄송합니다. 1,300만 주죠. 1,300만 주. 1%면, 죄송합니다. 130만 주. 정신이 없네요. 130만 주죠. 1%면. 그러면은 1% 미만일 때 공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83만 주는 몇 프로요? 1% 미만이잖아요. 그죠? 공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만 나오면 돼요? 추가 상장 공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사채꾼들이 HLB 측에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전환 청구를 아침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알고 계셔야죠. 전환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에 대한 전환 청구 행사라면 HLB는 어디에 좀 얘기를 해야 되죠? 거래소 얘기를 해야 돼요. 거래소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자, 우리 사채 물량이 83만 주가 이제 상장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전환 청구를 했고 이거를 거래소에서 뭐요?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면 2, 3일, 좀 걸리면 3, 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보통 5거래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추가 상장이 뜰 때는 어떻게 뜰 거냐면 오후 4시 끝나고 시간 외에서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이 83만 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전환 청구가 지금 일정가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공시 의무가 없어요.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청구를 아침에 미리 해놓고 이건 전환 청구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이 됐다라고는 뜨지만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72,000원의 그대로 물량들이 수산의 물량이 언제든지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오늘의 거래량입니다. 잘 봐봐 여러분들. 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에서 잘 보십시오. 자, 얼마요? 45,000주로 5% 눌렀죠. 그냥 매도로 나오는 물량만 45,000주가 아니에요. 이 45,000주에는 매수가 섞여 있단 말이야. 45,000주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 얼마 여러분들? 거래량? 마이너스 12%의 거래량 20만입니다. 자, 이 20만 주의 거래량도 매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매수가 섞여 있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매수가 섞여 있는 거래량이 24만 주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마이너스 18%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만 주의 매수가 섞여 있는 물량이 제가 봤을 땐 그때 한 7에서 8만 주 정도 됐거든요. 매수 물량이. 그럼 15만 주로 주가를 마이너스 18% 눌렀다라는 건데 83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해요? 와, 진짜 큰일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이다. 분명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72,000원이라는 거예요. 조정 전이. 그러니까 지금 79,000원 조정된 거 제외하고. 그럼 이 72,000원에 결과적으로 물량을 팔고 싶어도 83만 주에 대한 물량을 팔 수 있다. 못 판다라는 거죠. 핵심은. 못 판다라는 거예요. 왜 못 팔아요?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팔게 되면 주가는 빠질 거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야지 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HLB를 추가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많은 물량들을 추가 매수하진 당연히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HLB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애니젠도 인수했죠. 자, 애니젠이라는 회사도 HLB 계열사를 통해서 또 인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악재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때 생각해보면 이 HLB 제넥스를 인수했죠. 그죠? 제넥스를 인수할 때 당시에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 돌았죠, 여러분들? 이거 리보세라니 칼리네즈만 포기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비만 치료제죠. 이때 뭐였죠? 뭐 효모인가 뭐 그거 한다고 HLB 가난 버리고, 이때 당시 분위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분위기 뭐라 그랬어? 이 제넥스 인수할 때 이거 HLB 가난 버리고 다른 거 하려나 보다 망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 비모 나오면 주가 급등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 거의 상한가 찍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무언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임상에 대한 실패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어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유한양행도 승인받기 전에 사실상 이 말도 안 되는 흐름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하락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8%로 올랐죠. 보시면은 이때 당시 보면 10분봉 체크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보면 그죠?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마지막에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쭉 급락을 하고 다시 말아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순간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HLB의 지금 이 하락 또한 사실 뭐 크게 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빠지는 게 맞죠. 이게 맞겠죠, 아무래도. 요게 그죠? 요런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올려놓고 잡아주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요것만 보고 뭐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흔들어줌으로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기 전에 털릴 사람들은 전부 다 털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런 악재도 없고 아무런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동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악재도 없는 걸 눈앞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미리 아는 누군가가 판 거 아닌가?
아는 내부자가 미리 판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또 오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애니젠도 보면 뭐 합리적인 의심이겠지만 HLB가 인수하기 전에 이미 상한가가 두 방이 가 있습니다. 그죠? 인수하고 나서 간 게 아니라 인수하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인수하는 거 이미 소문이 돌아서 누군가가 미리 매수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중에 보기 때문에 껴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HLB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는 누군가가 매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올랐었어도 아는 누군가가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중에 제가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9시 15분에 그죠? 어제 아침에도 9시 15분에 급락을 할 때 마이너스 21%까지 주가 좀 밀렸죠. 아침에 좀 밀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버텨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거든요. 야, 거래량이 없으니까 버티라고 하는데, 야, 하한가 가도 거래량은 없는 건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자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위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냈겠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구간 자체는 물량을 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앞에 구간의 매물을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랑 달리죠. 여기는 신고가 영역에서 위쪽에서 물량을 털어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구간은 앞선 구간의 매물대 구간을 터치해줬고 세력들이 어디서 물량을 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그림상 뭐 지금 자리가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회사가 이미 해명을 했고 찌라시 속지 마라. 그럼 그 찌라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찌라시 속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좀 나왔죠. 시간에서도 1%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한 게 사실이요. 일단 마지막 거래는 위쪽으로 물량을 좀 잡아 먹으면서 체결 강도를 보니 이쪽으로 물량 긁으면서 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응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성에 대응하지 말고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올 때 체크해보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HLB 그룹의 특징상 한 번만 주가를 올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땐 강하게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 번 주가를 올릴 때 정말 신나게 올린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가를 끌어올리잖아. 이거를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올리는 힘은 한 방이 있다. 분명히 한 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환 청구가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추가 상장이 뜰 것 같아요. 그 전에 올려놓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중에 어떠한 변동성이 또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변동성에 같이 아침처럼 대응을 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010-9201-6329로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고 대응에 대한 전략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큰 변동성이 없으면 좋겠어요. 변동성 위로 있으면 좋겠어요. 변동성이 위로 있으면 좋겠는데 장전이나 아니면 장중에라도 이런 VAI에 대한 이슈만 한번 띄워주면 너무나 좋겠네요. 사실 요거 한 방이면 상한가까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H 남기셔서 꼭 좀 들어오셔서 이제 이번 주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꼭 대응에 대한 전략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H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에 대한 전략, 급등이 나왔을 때 대응하자. 하락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H 남겨주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조선주 계속 강조 드리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꼭 보시고요. 꼭 보시고 조선주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잡아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강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친구들이 LNG선 매출이 지금 한 70%예요. 전체 매출의 7, 80%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NG선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건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자재 쪽에서. 근데 이 회사가 제가 딱 하나 발견했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상단에서 놀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거니까 꼭 조선주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주가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정리하면 010-9201-6329 반드시 텔레그램방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H 남기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